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엄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군이 따르겠느냐? 군과 국민의 동의가 있었던 계엄이 있었습니까? 45년 전에 45년 전에는 비교하지 계엄을 하고 마세요. 쿠데타를 할 대답하지 만큼 않겠습니다. 우리가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도대체 계엄 문제를 이렇게 억지로 해가지고 장관. 의원님, 장관, 의원님, 장관, 의원님, 장관. 김정은만 행복할 겁니다.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왜 자꾸 계엄 정리하십시오. 대담을 하시는 겁니까? 국민이 또는 국민의 대리인이 묻는데 지금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대담을 하시는 겁니까? 이번 그 경호처장이 그 세 분의 주요 지휘자 사령관을 동시에 부른 것은 장관님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장관님께서는 격려라고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최근에 언제 있었습니까? 뭐 최근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시죠? 만나는 형식, 장소와 관련 없이 예. 이게 계엄하고 경호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김영현 후보자가 분명하게 자기도 안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냥 예. 행도로 이제 종결을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핵심 지휘자 세 분을 동시에 모은 적은 없어요, 장관님. 그리고 최근의 일입니다. 장관께서 최근 일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장관님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저한테 성인 없이 예. 그 경호처장이 군 부대를 모은 적이 없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엄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군이 따르겠느냐? 내가 나도 안 따르겠다고 했으면 그것으로 이제는 이걸 마무리 지으셔야지. 좀 믿어주십시오.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최근에 모인 날짜가 언제 승인했냐고. 왜 일단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대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또 시즌2 계엄입니다. 이걸 일으켜서 우리 국민이 아니라 김정은만 행복할 겁니다.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안 하겠다고 없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왜 자꾸 계엄 정리하십시오. 대담을 하시는 겁니까? 계엄이라고 하는 거로 지금 현재 공격하는 것은 군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그게 또 있고 뭐 장병들의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모욕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군이 정치적 개입한다, 계엄이다 그러면 의인들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군인들이 그 문제 아파합니다. 지금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좀 논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김영현 후보자께서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계엄이 나올 수 있느냐, 국민들도 수용 안 할 것이고 따라서 나도 안 하겠다는 식까지 말씀하시는데 국군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2017년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계엄 문건을 가지고 이걸 일으켰는데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고 1,400명 이르는 방첩사 요원만 축소됐습니다. 또 이러한 계엄 관련된 선동이 나온다는 걸 볼 때 우리 장병들은 또 그 트라우마를 되살리면서 그 저희가 뭐냐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국방부 장관이 갑작스러운 교체요. 계엄 사태에 대한 이견 두 사람의 이것 때문에 교체된 거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확실하게 계엄을 할 것이냐 그런 정도의 차이죠. 말다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 뒤로 계속 관계 유지되어 왔고 예. 이 3인은 일심동체로 봐야 되는 것이지 그때 한번 고성을 지른 거하고 막지 못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막지 않으면은 알겠습니다. 내일 안에 가담 동조입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직후인 지난 4일 새벽 1시 45분에서 50분 사이 대통령실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국방부 청사의 정문과 후문을 안내판과 가벽으로 가립니다. 그 사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 지하 지휘 통제실로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합참 결심실에 자리 잡고 계엄 핵심 참모들을 불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해제되고 한 30분쯤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 1시 40분에 1시 3, 40분에 대통령, 국방장관, 육군총장 그리고 한두 사람 더 있었죠. 이 합참 결심실 회의엔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외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들은 대통령실의 인성환 안보실 2차장과 최병옥 안보실 국방비서관이 대통령, 국방장관, 계엄사령관과 결심실에서 마지막까지 회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성환 2차장과 최병옥 국방비서관은 대통령실 안보 컨트롤 타워의 중추로 둘 다 육사 출신입니다. 윤 대통령이 결심실에 머무는 동안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정진석 비서실장도 국방부 지하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들은 두 실장은 대통령보다 늦게 왔다가 일찍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시기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의 행적이 처음 드러난 건데 신원식, 정진석 두 실장이 결심실 회의에 일정 시간 참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안에 처음에는 여러분이 들어가셨는데 예. 제가 맨 마지막에 따라 들어가서 끝에 잠깐 앉아 있었는데 정확한 인원들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결심실 회의에서 제2 계엄까지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2차 계엄 지시가 있었고 거기까지는 이제 제보와 실제적으로 확인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벽 3시에 육군 총장이 육군 참모 부장들을 버스로 전부 소집을 해서 결심실 5인방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또 회의 앞서 윤 대통령과 인성환 2차장, 최병옥 비서관이 사전 논의를 했는지도 수사 당국이 풀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신원식 안보실장은 SBS에 결심실 회의 참석 여부는 답하지 않고 계엄 사태에 대해 대통령 참모로서 법적, 도의적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지난 3월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과 만찬을 했던 걸로 파악됩니다. 지난해 12월 관저 만찬에 이어 다시 한자리에 모였던 셈입니다. 국방부 소식통은 SBS에 대통령의 계엄 의지는 늘 확고했지만 김용현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적극적이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3월 만찬 때가 되자 김 전 처장은 계엄 맹신론자가 돼 있었고 반면 조태용 국정원장, 신원식 전 국방장관 등은 줄곧 반대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3월 만찬이 끝난 뒤 김 전 처장, 신 전 장관, 여인영 사령관 등은 근처 국방장관 공관으로 옮겨서 계엄 논의를 이어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3월 국방장관 공관 모임에서 김 전 처장과 신 전 장관이 밤늦도록 고성을 주고받으며 크게 부딪혔다고 털어놨습니다. SBS가 취재한 여인영 사령관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이지 쿠데타도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강하게 주장했고 반면 신 전 장관은 정치적인 문제를 푸는데 계엄은 솔루션이 될 수 없다며 역시 물러서지 않고 맞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군이 안 나서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취지로 계엄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정작 계엄 사령탑을 맡아야 할 당시 국방장관은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었단 얘기입니다. 결국 지난 9월 돌연 신 전 장관을 대통령실 안보실장으로, 김 전 처장을 국방장관으로 바꾼 것도 이런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